안녕하세요. 기업의 리더를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코치 김용성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인스파이어링, 영감을 주는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KT의 신수정 부사장님을 직접 찾아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놀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전략적인 무능을 선택하라라든가 아니면 가끔 뺀돌이가 되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험이 있었길래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을까요? 예. 사실 뭐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뭐 유명한 법칙이 있죠. 저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 중 하나,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중요한 것의 80%는 20의 노력 또는 20의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간들을 모든 것을 열심히 하려고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희의 시간이나 노력이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도의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결국은 내가 아주 중요하고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힘을 좀 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사장님께서 이건 내가 선택했어, 무능하기로 선택했어 했던 영역은 뭔가요? 저는 한 10년간 골프에 있어서는 무능하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주말에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썩 골프도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골프에 있어서는 내가 무능하자.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는 주말에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글도 쓰게 됐던 것이죠. 시간을 세이브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시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뒤집어 보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라는 말을 전략적으로 무능한 선택도 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 이제 궁금한 게,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중요한 게 뭐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들로서는 인기 있어 보이는 일도 있고 잘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예. 잘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예. 또 뭐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예. 일도 있고, 이것들이 다 중요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으면 좋을까요?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잘해야 하기도 하고 세상에 가치를 주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은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러한 세 가지가 맞는다면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기여도 하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네. 이런 부분들에 1차 초점은 맞춰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하나씩 빼는 겁니다. 그럼 세 개 중에서 내가 뭘 더 중요시 할 것인가. 그러면은 거기에 나는 세상에 가치를 주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그 다음 순위로 하기로 했으면은 또 그 다음 순위로 잡아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내가 하지 않기로 하는 not to list, not to do list를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투두 리스트와 함께 나 투두 리스트를 만든다. 맞습니다. 예,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일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네. 내가 잘하는 영역을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미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좋은 영역, 내가 즐거워하는 영역을 선택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젊은 세대들이 믿거나 또는 바라는 것하고 조금 상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럼 결국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보다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라.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프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런가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 네. 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처음에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자체를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잘하는 영역이 생기고 또 잘하는 영역들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좋아하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너무 자신을 한정짓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좋으니까 이걸 평생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생각이 바뀔 수 그럼요. 내 앞에 다양한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서 정말 내가 재능이 있는 영역 찾아보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부사장님께서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야, 나 이거 잘하네? 이렇게 발견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잘하는 게 많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네. 굉장히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IT 영역에 있거든요. 네. IT 영역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려운 영역들을 쉽게 경영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자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또 그러한 보고들을 굉장히 잘하게 됐거든요. 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그럼요. 어떻게 시도를 하면 좋을까? 피카소가요. 네. 실제로 그린 그림의 수는 3만 개가 넘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예. 그런데 사실 유명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는 10점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도 끝에 잘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데에 많은 시간을 오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시도를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시도를 반복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작은 시도를 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겁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거네요. 예. 뭐 작은 시도인데 안 되면 어때? 해보는 거 그냥 괜찮잖아.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실력의 성장으로 이어질 맞습니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충분히 준비하고 예. 그다음에 딱 준비가 끝나면 효율적으로 실행하자. 예.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예. 일단 가져가라. 예. 하다 보면 바꾸게 된다. 이런 예. 언급들을 몇 번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예측이 가능한 영역. 아하.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영역들은 내가 미리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 시대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제조업이었잖아요. 네. 이런 영역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대충 예측이 돼요. 제가 최근에 하는 사업들 보세요. 뭐 인터넷 서비스, 고객이 얼마나 들어올지,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르죠. 이러한 데는 뭐냐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 수정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 그래서 그로스 해킹이라든지 이터레이션 방식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돌이킬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돌이킬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영역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라. 그렇지만은 돌이킬 수 있는 영역은 고민하기보다 일단 시도를 해라. 시도를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시 돌아와서 하고 이러한 식으로 발전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측이 어려운 영역 이런 영역은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 건너 있는 제프 베조스가 갑자기 의문의 1승을 하게 됩니다. 아하, 예. 그럼 제가 이제껏 만났던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화학 이런 쪽은 확실히 신중하게 준비하고 준비가 끝나면 롤아웃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T라든가 아니면 FMCG라 그러죠. 네.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해서 fast moving 컨슈머 프로덕트 이런 쪽으로 가면 확실히 야, 일단 해보고 맞습니다. 반응 보고 예. 아니면 접고 되면 예. 돌려서 계속 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거기서 연결이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애자일하고 같이 이어서 생각해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슈는 예전에 이제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전통 회사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만 갖고서 서바이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회사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오른손만 갖고서 했었는데 이제 왼손도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능성도 보이는데 부담도 커지네요. 그럼요. 네. 리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젊은 세대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답니다. 너무 겁내지 말고 일단 해봐 라고요. 그리고 그 성공 경험을 보시거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성공 경험이야말로 다음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